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소재 부품 업체에 대한 상장 심사 기간이 줄어들고 요건도 완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소재 부품 업체에 대한 상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은 다른 상장 심사 신청 기업보다 우선에 심사하고 상장 심사 기간도 30영업일 안팎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재 부품 기업은 한계 기술평가 기관에서 A등급 이상 받으면 기술 특례 상장을 허용치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예정일인 다음 달 말 이전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한영 FTA 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 보고에서 브렉시트 상황 변화와 영국의 비준 절차 진행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도쿄가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1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67%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로 한 달 전 조사 때 20%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양측이 9월 중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대화하고 있으며 협상은 9월에도 여전히 진행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하락 출발한 시장이 일제히 상승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권 수준이긴 한데 코스닥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로 짤막하게 전해드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제 어제 추가 관세 부과된 부분보다 더욱더 시장에서 파급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양 국가는 추가 관세 부과를 지금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시장 상황이 녹록한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의 안도성 발언들이 지금 트위터나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할 거고요.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 그대로 개인까지 수급에 동참을 하면서 시장 지수를 올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전기전자 업종 지금 눈치 보기 와중에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이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특히나 대형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HLB나 신라젠 그동안에 사실 바스닥으로 불렸던 코스닥의 폭락의 주범들인데 오늘 시장에선 또 급등세를 이끌면서 시장을 같이 또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은 사실 5G 관련 업종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초강세입니다. KMW부터 해서 오이솔루션 급등 흐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순방길 이전에 대입제도 개편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교육 관련 종목들 초강세 펼쳐지고 있고요. 정치 테마죠.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지금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이후에 지금 정치 테마주들 일부 들썩이는 모습들이 화천기계부터 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부터 좀 종잡기 힘든 시장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일단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 주간에는 어떤 이슈들로 움직일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자, 전해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오르긴 하는데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0.84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지금 눈치 보기 계속 보였죠. 1960포인트 아래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이후에 상승 전환을 했고요. 197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오는 모습인데 자,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67포인트 정도 오늘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를 찍고 다시 도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오늘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느냐 이대로 보합권이나 약보합권으로 주저앉느냐를 보여줄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 볼 때 약간 약세 쪽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 기관이 사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장에는 개인은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의 흐름은 개인은 일단은 조금씩 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윗꼬리 달고서 빠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급하게 좀 정리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개인의 매수 물량 87억 원에 그칩니다. 기관 777억 원, 뭐 럭키세븐인가요? 지금 777 지금 보이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삽니다. 연기금이 특히나 좀 오늘도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962억 원 정도의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44,000원을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오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네이버가 일제히 상승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현대차 13만 원 다시 돌파합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가 오늘 52주 신고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5만 원도 돌파를 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잘 달리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LG화학, 신한지주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 SK텔레콤은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기아차 올라가고요. LG생활건강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SDI 종목들 전체적으로 낙폭이 크진 않지만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폭이 1%가 넘는 급등 흐름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620선 부근까지 오늘 한때 올라갔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609부터 619대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이고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 232억 원, 기관이 파는데 기관은 오늘 전 주체 연계금마저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봐야 될 텐데 전해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가고요. 일단 믿을건 헬릭스미스다 어떤 오늘 리포트 나온 것도 봤는데 헬릭스미스는 계속해서 삼상을 앞두고 주가는 18만 원대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비스도 약보합인데 보시면 KMW가 무섭습니다. 지금 7만 원까지 돌파를 합니다. 최근 조정 이후에 5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6만 원 쉽게 돌파했고요. 7만 원까지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 5G 관련주들 독주하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휴젤이 올라가는데 휴젤, 메디톡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였죠. 휴젤이 올라가고 메디톡스 빠졌습니다. 일단 보톡스 균주 관련해가지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논란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악재로 받아들여졌는데 오늘 단숨에 또 내린 만큼 올라가고 있고요. HLB가 오늘 시장에서 11%, 사실 HLB가 2만 1,000원대까지 얼마 전에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 대비해서는 2배가 올라왔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먼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 키워가면서 6만 3,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컴투스, 솔브레인 올라갑니다. 그리고 SFA, 에코프로, BM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은 큰 변동 없습니다. 1211원 20전에서 변동 없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일정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9월 달이 시작되면서 또 이제 월 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확인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날은 이제 가을로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지표와 관련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번 주 주말에 나왔던 흐름들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8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이전치 49.7보다 살짝 낮은 49.5로 발표가 됐고요.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53.8로 살짝 높은 수준.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변화보다 바닥권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쪽은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신규 주문 쪽이나 수출 주문과 관련된 신규 주문 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부진한 모습들은 계속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고용 지수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쪽에서 중국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9월 2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절 휴장이 이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 시장이 어떤 미국발 모멘텀은 좀 제약적인 모습들이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도 유로존과 독일, 영국과 일본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좋지 않은 모습들이 6개월 이상 진행이 됐었죠. 그런 부분에서 바닥권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가 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할 텐데 아직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동향을 봤을 때는 어떤 기대감을 크게 갖기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좋게 나오면서 50대 이상으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2년 내 최저치를 찍은 이후에 어떤 기저효과라든가 특히 9월달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오히려 물량을 좀 더 빠르게 선적하면서 나오면 어떤 밀어내기 때문이 아닌지를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당장 또 하반기 9월 이후부터는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9월 3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0%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물가 안정세, 되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안정세고요. 안 좋은 말로 얘기하게 되면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물가가 못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한국은행 쪽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지표로 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그리고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빠르게 하향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우려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되면서 이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의 동향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이 이어지는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계기술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관련된 미세먼지 또 겨울과 봄을 겨냥해서 미리 또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주에 대한 일정과 관련된 흐름들이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 그와 함께 7월 무역수지 8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8월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대부분 브라질을 제외하고 상반기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로 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변화,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는 부분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의 미디어 쇼케이스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와 함께 최근에 기대감이 높아진 리니지2M 같은 경우에 대한 신작에 대한 분위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7월 국제수지,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상반기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뒤에 변화가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7월 공장주문 8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9월 6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준 의장의 연설이 스위스에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FOMC 회의 전에 마지막 연설이다 보니까 어떤 뉘앙스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아직 예상 판매량 2, 3만 대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을 맞추는지 지켜보면서 특히 중요한 또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있죠. 최근 들어서 비농업 고용 부분 같은 경우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꺾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비해서 임금 상승률은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임금 상승률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제지표 발표가 수요일부터 되는데 이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들 이번 주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일단은 반등 시도가 들어오면서 여전히 중기 저항권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계속 연장돼서 이어나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무역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이어지는 지표의 영향권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흐름들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중기적인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어떤 경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험자산 관련된 부분들이 빠르게 또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분위기도 되겠죠. 그런 관점들이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지는 일단 환율에서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달러와 추이와 함께 환율의 흐름, 특히 원화화 기준으로 1220원이 돌파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1200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중기 저항권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같이 이어질 외국인들의 수급도 챙겨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약간 어떤 종목 중심의 움직임이 제일 활발합니다. 특히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드렸던 5G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은 아직 확인할 게 많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들이 아직은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제 지표들 미국 쪽 발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에 이제 제조업 ISM 지수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심리에 좀 악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경기가 현재는 피크아웃된 상황이고요. 또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한쪽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서로 제각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50을 하회할 정도로 경계선 이하로 지금 내려간 상태고요. 반면에 내구재 수주나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은 모두 상회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후퇴 국면에 진입할지 아니면 답보 상태를 벗어나게 될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의 그 사전 예상과 실촉치 간의 괴리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좋아진다면은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7월까지 보면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 문제, 또 무역 전쟁,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 방향이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빠졌었는데요. 최근에는 FRB의 예방적 금리나 여기에 2020년 대선을 앞두고서 성심성 예산안이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이 되면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체감 지표부터 아무래도 빠르지는 않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경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순환 국면상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ISM 지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부분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동행지수를 보면요. 7월 기준으로 각각 2%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2%를 밑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경기 확장기 막판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을 때 그리고 정체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수요일날 발표되는 8월 제조업 ISM 지수가 되는데요. 사전 예상은 51.5로 전월 51.2보다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방적 금리 인하에도 지수 회복이 좀 늦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 기업의 최대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보복 관세로 인한 중국 내 판매 감소 그리고 인허가 규제로 인한 사업 활동 위축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트럼프가
중국에서 사업 철수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또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인내가 지금은 한계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고요. 체감 지표가 회복되려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경기가 후퇴 국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예방적 금리 인하도 필요하지만 세계 경기 회복, 여기에 미중 무역 합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지만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또 미중 간의 관세 또 추가로 주고받은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이 부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도성 발언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4차 관세 부과는 이미 예고되어 왔고요. 또 악재로서 반영이 됐지만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확실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조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대형 은행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투자자 신뢰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8월 28일자로 발표된 8월 지표를 보면은 8.7포인트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75.9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지수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가지고 산출하는 지수다 보니까 100보다 작으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 전망을 약세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기보다는 관망 분위기에 들어갔다는 게 맞는 표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은 단기 투자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급변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 또 기업 투자 위축,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반등시마다는 보유 주식을 현금화한다든지 채권 쪽으로 장기 투자 자금들이 계속 이동해 갈 것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기업 실적도 현재 부담스러운데요. 리니티브에 따르면은 미국 주요 500대 기업들의 3분기 예상 순이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초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와 같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기업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제부터 부과된 4차 관세 품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품목에 먼저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까? 네, 품목별로 보면은 통신기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매년 46억 달러 정도로 수입합니다. 이 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의 시장 점유율을 50%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인데요. 이 외에도 애플의 스마트 스피커라든지 무선 이어폰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사무용 기기인 모니터나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상용품으로는 신발, 의류 같은 쪽,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트럼프라든지 공화당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 그리고 러스트벨트를 겨냥했는데요.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콩,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1차부터 3차 관세 대상의 대부분이 중간재하고 자본재였는데요. 미국 경제에는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4차 제재 품목부터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번에 관세 대상 품목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20에서 40% 정도로 낮고요. 다른 국가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증가라든지 소비자들의 연말 소비 심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2월 15일까지 연기된 대체가 안 되는 소비재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넘기는데 그럼 결국엔 내년에 소비자들에게 이 부담이 떠넘겨지는 건 아닌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또 걱정이 되네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옳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9월 무역협상에서 이제 합의를 도출할 건데요. 만약 합의가 실패한다면 12월 달에는 무려 1,560억 달러, 중국 제품으로는 555개 품목에 대해서 15%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미국이 가장 단일 품목으로서 많이 수입하는 스마트폰, 노트북이 해당이 되고요.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전기 대리미, 그리고 비디오 게임과 같은 대중국 아니고서는 수입할 수 없는 품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550 품목의 대부분이 80% 넘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이해 국가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미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미국도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올해 중에 체결되지 않는다면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30%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4%포인트 정도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20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2.3%보다 떨어진 1.9%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FRB 같은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에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남기는데 GM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 철수하고 미국으로 옮겨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 대체나 공급망 재편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세 차례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컴퓨터라든지 전기 기기 같은 IT 제품들은 베트남이나 태국, 대만 쪽으로 그 수입원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중국으로부터는 크게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본의 니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복합기의 생산 공장을 7월 중에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교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제공하는 복합기라든지 복사기 생산 거점을 현재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게임기를 만드는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으로, 소니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스테이션 4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IT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대체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망 개편 과정도 다른 품목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비용 절감 통해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입 다각화 노력이 좀 전개되고 있다는 점, 또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요. 반면에 가구나 침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외 국가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생각만큼 낮춰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장을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이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이 들게 되고요. 기능공의 숙련도가 다른 나라는 없다는 점, 그리고 원부자재 조달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구나 침대, 일상용품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내년도부터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12월에 마지막 4차 관세와 관련된 2차 품목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미국 기업이라든지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무역 합의가 없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합의가 지금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